발표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농민수당이, 지자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농민수당이 그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인가, 뭐 혹은 농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에 대한 요구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이렇게 논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지금 그 지방 그 지자체에서 이야기하는 농민수당제는 사실은 그 농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받을 기본 권리에 대한 요구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명칭은 농민수당제라기보다는 농민 기본소득제의 성격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광역지자체가 이를 뒷받침하고 중앙정부가 말하는 공익적 직불제 중에서 일정 규모 이하 농가한테 일괄 지불하기 하는 아까 말씀하신 그 소농직불금, 그다음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기초직불금을 이 부분과 매칭을 한다면 기초지자체, 그다음에 광역지자체, 그다음에 중앙정부를 일맥상통하는 농민기본소득제의 축이 형성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는 광역지자체가 그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기초지자체에서 농민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농민기본소득제를 추진하는데 주요한 반대 논리 하나가 저겁니다. 순수분비 동화로 예를 들면 순수분비 30억으로 다른 매칭 사업을 해서 다른 보조사업들을 하면 100억, 200억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순수분비가 들어가는 농민수당제에 30억 예산을 쓰게 되면 그 사업들 모두를 포기해야 된다. 이런 이제 논리를 들칩니다. 그래서 이 논리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광역지자체에 나가서는 중앙정부의 매칭을 통한 농민기본소득의 정착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제 마찬가지로 그 매칭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 봉화군 같은 경우에 연 50만 원 정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너무 미미한 금액입니다. 농민의 삶을 보장하기에 아무리 출발점이긴 하지만 50만 원은 너무 작다. 그럴 때 도비 50%, 국비 50%, 일반적인 사업처럼 도비 30%, 분비 20% 이런 식으로 한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농민기본소득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 이게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방향성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기본소득에서 농촌기본소득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전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보편적 국민기본소득제로 나가야 한다라는 게 동의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민기본소득만으로는 이 농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사실 너무 열악한 상황입니다. 사실 농민기본소득제가 이상적으로 정착되더라도 지금 상태 2, 3년 내에는 한 월 50만 원 수준, 이게 아마 농민단체가 주장하는 최고치일 겁니다. 달성되기도 상당히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달성된다고 좀 치더라도 다른 추가적인 보상들이 없다면 농촌은 유지되기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방정부 주도의 농민기본소득을 광역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매칭을 해서 정착을 시키고요. 또 다른 한쪽으로 중앙정부 주도의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익경직불제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보상해주는 이 양축이 동시에 성립될 때만이 의미 있는 제대로 정착이 가능하고 우리 농민의 삶이 지켜질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민수당제가 국민기본소득제로 나가는 시발점적인 측면이 있다면 대상 선정에서 배제가 아니라 포용과 확산의 원칙을 가져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 단위가 아니라 여성 농업인이 비슷되지 않는 개인 단위 직업을 관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익경직불제가 농업 예산의 최종 사용처를 국가가 독점적으로 정하는 것을 농민 개인에게 그 결정권을 넘기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보험소 정신에 좀 충실해가지고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제도를 가장 단순한 형태로 관찰하는 것이 맞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최창원 의원님 발표하신 내용을 제가 나름대로 좀 이렇게 발전을 받아가지고 이해를 해봤는데 지금 주장하신 내용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농업보조금 액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너무 작다 라는 것이었고요. 그게 이제 예산 대비든 아니면 농업 생산량 대비든 절대 자체가 너무 작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작은 보조금마저도 간접 보조 방식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산 대비 농민 소득 지원을 가져오는 그 실효성 측면에서 너무 형편이 없다. 이게 실효성이 너무 없다. 간접 보조 방식이. 그 다음에 행정 비용이 너무 높아가지고 비효율적이다. 라는 지적하셨고, 그래서 보조금의 직접 지불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이들 모든 문제를 동시적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방식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 현장에 나가서 농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농적인 문제가 뭡니까? 라면 100이면 100명 다 보조금 문제가 많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 때려치워라. 이런 말을 극단적으로 할 정도로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부정 수령, 그 다음에 특정 간변 농업인이 집중적으로 중복 수령하고 과다 수령하는 이런 문제들, 그거는 사실은 저는 지역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보조금의 처분권을 정부가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현안되고 있는 걸 보십시오. 아로니아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몇 년 전에 정부가 아로니아 심으라고 보조금 줬습니다. 지금 아로니아 뽑으라고 보조금 줍니다. 몇 년 되지 않았거든요. 이거 누가 결정했습니까? 정부가 결정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아로니아 동대입니다. 심으세요. 정부 믿고 보조받아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의 특정 장목이라든지 특정 목적 사업의 판단을 정부가 할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을 말씀하신 농민기본소득이나 농민수당으로 공익금 직불적 다 돌려가지고 그 처분을 농민에게 넘겨라 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익경 직불제 중심의 농정개혁, 이거는 저는 피해갈 수 있는 절대 질명의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보다 더 진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안은 저는 지금까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관철이 쉽지가 않습니다. 농업계 내부 농민단체, 그 다음에 그 내부와의 어떤 이해관계, 그 다음에 기재부라든지 산업계 쪽의 반발들, 이런 것 속에 상당히 어려움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단체나 조직에서 상당히 불만족스러울지언정 이 자체를 기초적인 형태로라도 일단 시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좀 현장에서 자기 소속된 단체들에서 좀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농업계 전체가 원팀이 돼가지고 올해 공익경 직불제의 정부안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말씀하겠습니다. 봉화군은 경북 최초로 농민수당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봉화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박경철 박사님 같은 그런 전문 연구자가 아니라 현장 활동가입니다. 그래서 농민수당이나 기본소득에 대해서 책을 많이 읽고 이렇게는 하긴 했지만 전문 연구가는 아니라서 현장 활동가답게 거기에 걸맞는 언어로 다소는 과격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모두 3가지 정도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추진 주체의 문제입니다. 추진 주체는 뭐 이상적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군민 또는 국민이 추진 주체가 되는 것이 당연히 이상적이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농민수당이라는 제도가 어느 특정 지자체에 도입하게끔 되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지자체장입니다. 저희 경북 봉화 같은 경우에 작년 지방선거 때 지금 현 군수를 하고 계시는 엄태양 그때 당시 후보님께서 농정 공약을 좀 몇 가지 자기가 공약으로 좀 쓸만한 거 몇 가지를 좀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박빙이었습니다. 결과도 박빙으로 나왔는데 확실하게 터지는 거는 역시 돈이다. 쫙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쫙 걸어라. 예. 그러면은 저기 미친놈이냐 뭐냐 하는 말을 하더라도 어쨌든 이 방아에는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다. 100만 원 농민수당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이거는 이슈가 된다. 받으셨어요.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봉화 군수 후보 초청 토론회를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던데 작년에 2분을 모시고 정책 토론회를 했습니다. 정책 토론회를 할 때 사전 질문지를 드렸었거든요. 질문이 5가지쯤 됐던가요? 하여튼 그 질문들 중에 하나가 농민수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들이 둘 다 이제 사전 질문지로 들어오니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엄태양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공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면 되고 아마 박 후보도 고민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박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익형 특불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학계에서는 공익형 특불제도 농민수당과 거의 같은 개념 이런 식으로 분류하곤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어쨌든 2분 다 그렇게 반응을 하셨고 그렇게 이끌어낼 수가 있었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엄태양 군수가 이제 군수로 당선이 되셨고 그렇게 지자체장으로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봉화에서는 경북에서는 아마도 처음 최초가 될 것이고 전국적으로도 지금 현재 속도로 본다면 강진 해남에 이어서 3번째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무상급식, 옛날에는 무상급식이나 이런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그 반응이 사실 좀 있었죠. 작년 겨울에 제가 경기도를 제외하고 석 달 동안 기본소득 전국 순회 캠페인을 했었는데 그때 이렇게 이제 기본소득 이야기하면서 만나서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면 이제 매월 얼마씩 현금으로 나라에서 돈 드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미쳤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나라에서 무슨 돈이 있다고 전 국민한테 돈을 준단 말이고 구미에서는 이제 빨갱이 새끼 소리도 듣고요. 근데 기본소득은 빨갱이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인식이 좀 변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 봉화에서 지금 농민수당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이 농민수당에 대해서 나쁘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어요. 아, 주면 좋지, 주면 좋지, 다들 그러십니다. 나쁘게 말씀하시는 분은 그 보수적인 경북 제일 북쪽에 있는 동아에 있는 분들도 농민수당 나쁘게 말씀하시는 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경북도에 활동하시는 여러 활동가분들, 그리고 이 농민수당을 한번 해보려고 하시는 의원님들,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밀어붙여 보시라. 왜냐? 국민이 든든한 지원금이 돼서 밀어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이 농민수당을 일부 반대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국민 믿고 한번 열심히 한번 뛰어보시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이다. 열심히 한번 해보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 제기해서 끌고 들어오는 데는 기초자치단체 조금 더 해가지고 광역까지 확산시키는 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송성일 위원장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예산 구조가 만약에 기초자치단체에서 단독으로 한다 하면은 중앙에 들어오는 사업의 그 보조금 국비라든가 돈이 오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은 모양은 만들지만 이 돌아가는 혜택이 너무 적을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 결국은 국가 전체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농민 기본 소득이 됐던 이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도입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문제는 아닌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정책 선택에 지금 사업의 보조금 형식으로 가는 것을 대폭 줄이고 농민기본소득으로 예산을 옮겨가지고 주면은 사실 정책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책 결정을 밑에서부터 하는 그런 형식이 됩니다. 그래 장기적인 목표는 그래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지금 현재 보조금 제도가 국비가 예를 들어가지고 50% 부담하고 도가 30% 부담하고 시군에서 20% 부담하면은 사업이 좋지만 거꾸로 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업이 좋아가지고 아까 이런 농민수당제를 도입할 경우에 그것을 하면 그 비율대로 중앙에서도 그만큼 안 주지만 거꾸로 역으로 어떤 부담제를 만드는 방법도 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중앙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거기에 대한 의견의 뜻인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사회보장제도를 그 당시 분별로 많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컴퓨터가 돼가지고 정상화돼 조사를 해보니까 개인이 2중, 3중으로 받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나중에 한번 보험을 사회복지 쪽에 조정한 적이 있어요. 프로그램으로. 그래 여기 문제를 그러면은 나중에 국민기본소득제하고 우리 농민기본소득제하고 관계를 어떻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되면은 그 문제를 그러면은 결국은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는 개인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자치단체에서 만약에 가구 중심으로 농촌 중심으로 아주 또 이렇게 그 당시에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래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참 어렵지만은 아예 농민 중심으로 한번 가보는 것도 어떠냐. 그래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그대로 나중에는 이제 대상과 금액과 이런 문제만 잘 조정이 되면 그대로 안착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도 공직에 30년 있었는데 현장에 와가지고 보니까
정말로 보조금 제도가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농업 보조금 제도가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농사도 짓지 않은 사람이 농업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일하고 보조금은 받으면 그 개인 걸로 국고가 줄줄 서는 게 눈에 보이는데 이 부분이 어떤 방법이든 간에 보조금을 우리가 줄이고 문제를 실패를 하고 밑에서부터 중심으로 쓸 수 있는 거. 아까 돈을 주면은 뭐 비료라든가 뭐든가 어떤 생산업체, 기업체가 값이 올라가는 걸 막으려면 본인이 바우처를 받아서 경쟁을 붙이면 농민이 좋으니까 이 보조금 제도도 이런 기회에 한번 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혹시 박경철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좀 코멘트 좀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비슷하지만 약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형 직불제는 정부에서 쌀과 농지 중심의 현행 직불제를 공익형으로 개편해서 이제 핵심은 중소농가 밭작물 재배농가의 수령액을 늘리다는 거죠. 대농가의 차이를 줄인다는 게 그게 핵심이고요. 농민수당은 우리 농업과 농촌의 보전 그리고 공익적 가치 증진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를 농민수당을 얘기하고 농원인 그 기본소득제, 기본소득 보장제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농민들이 이제 식량 공급 그리고 생태계 보전 이런 차원에서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유지 발전하는 이런 중요한 역할에 대한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분들이 유지하기 필요한 기본소득을 보장하자는 이런 취지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명칭이 약간씩 다르고 명칭이 다른 만큼 약간의 성격은 다르지만 그 핵심 가치나 내용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상돌 위원장님께서 농민 기본소득제, 농민수당을 지방에서 중앙으로 그리고 사회보장제가 이중 삼중으로 수급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보조금 그래서 농민 보조금 문제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기본소득 보장을 위해서 농민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가 국민 기본소득 보장제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시점에 맞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주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 중심 주민등록상에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개선과 금액을 정해주면 실행하는 데 합작이 되지 않겠나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지자체에서 이렇게 그 예산을 많이 농수당으로 줘버리면 지자체에서 이제 중앙정부의 미친 사업들이라든가 못 받지 않느냐 뭐 그런 첫 번째 문제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기초 지자체에서 지금 농민수당을 지급을 하는 것은 물론 예산 문제를 보면 적은 수치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지금과 같은 수준에서 저는 한 군 시군 단위에서는 한 10만 원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 정도는 월 10만 원. 예, 월 10만 원 그러면 1년에 120만 원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는 군수나 시장 재량으로서 어떤 그 국민의 생활 안정과 소득 보전을 위해서 그 정도는 그 농민수당 정도로 보장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근데 지금 지자체에서 이렇게 도입하는 것은 사실 지자체 자체만을 위해서 도입을 한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것을 통해서 중앙정부를 움직이려고 이렇게 도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초에서 한 10만 원, 그 단위에서 한 20만 원, 중앙정부 20만 원 해서 가구당 50만 원 정도면 그래도 최소한 이게 이제 다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50만 원 정도면 그래도 이제 4인 가구가 농촌에서 살 수 있는 최저선이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50만 원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뭐 연 60만 원도 있고 120만 원도 있는데요. 저는 최소한 시군 단위에서 1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마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들이 단순하게 기본 기초 지자체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중앙정부로 움직이기 위한 어떤 시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정도는 저는 할 것 같고 두 번째가 이거 기본소득으로 해보면 농민수당으로 하면 그러니까 다른 사회보장과 많이 엮이는 게 아니냐.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 이걸 이제 뭐 좌우 나누자면 우파에서도 오히려 기본소득을 많이 주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기존에 많은 보조금 얘기하고 했지만 행정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고 정부가 크다 보니까 아예 그거 다 모아서 그냥 기본소득으로 주면 정부도 적고 효율적인 정부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파 기업가들이 기본소득을 더 주장하는 예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려하는 점은 이제 그 기본소득을 주고 다른 사회보장 제도가 많이 없앨 수 있는 그런 또 빌미가 되거든요. 이걸로 다 해결하라.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들은 이제 일정한 부분은 조정될 필요는 있습니다. 이렇게 2중, 3중으로 막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관련해서 그 최저 수급자를 선별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많고 그 수급자를 증명하는 것도 어렵고 자기가 가난한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고 이거 인권 침해적인 소지도 있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불리한 비용적인 측면이 들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기본소득으로 해줘 버리는 게 왜냐면 기초수급자는 또 그 주면 일을 해도 안 되거든요. 일을 하면 또 그게 없어지니까 오히려 일을 안 해버리거든요. 근데 기본소득, 조건 없는 기본소득 주면 그걸 받고 자기가 또 원하면 일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기본소득이 기존의 복지체계보다는 훨씬 좋다, 낫다. 사람의 어떤 그 자율성과 그런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 기본소득이 그래서 다른 사회복지 정책을 다 모아서 그걸 해야 된다는 그런 우려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조정이 될 필요가 있고 꼭 필요한 어떤 사회보장 제도와는 별도로 실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보조금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그 농업보조금이라는 게 정말 그러니까 농림부의 보조금 예산이 각 전 부처를 비교해보면 가장 많은 사업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보조사업들이 숫자가 엄청 많잖아요. 사실 몇백 가지 하여튼 보조금 사업이 엄청 많고 그것들을 다 중앙에서 계획해서 대부분은 중앙에서 계획해서 지방 저 마을 하나까지도 중앙정부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농림부 예산이 다 행정기관에 다 대부분이 몰아져 있고 계속 관련 기관들만 늘어나지 농민 개인한테는 떨어지는 게 거의 없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평균 30만 원밖에 직불금. 근데 직불금을 만들기 위해서 뭐 조사해야지 뭐 해야지 뭐 이런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지금처럼 직불제를 여러 개 만드는 것보다도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으로 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 되고 지금 같은 사회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제는 옛날에는 일제시대 때 농정이잖아요. 지금 그것들이 뭐 친한 사람 띄워주고 말 잘 듣는 사람 띄워주고 불만 있는 사람 띄워주고 이런 게 다 일제시대 관행의 농정이 지금도 이어져 온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농민들이 똑똑하거든요. 지역에 훌륭한 김태수 선생님처럼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지역에서 감시하고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이제는 나눠줘도 똑같이 이건 사실 시혜성이 아니라 권리거든요. 사실 우리 인권 정책에 있어서도 그게 다 규정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정부가 삶을 보장해줘야 된다는 의무가 있고 그 농민들은 권리가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까지 한 번도 누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뭔지 잘 모르는데요. 일단 권리 차원에서 농민들한테 보장을 해주자는 거죠. 그러면 농민들이 이제는 농촌에서 그 원하는 어떤 삶과 농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바뀔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봤습니다. 의회나 또 도의회 의원들 만나보니까 매번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시내에 사는데 도심에는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제가 한 2000년 이후에 우리 농촌에서 탈농한 사람이 한 60% 됩니다. 통계상을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런데 시군 내는 안 줄어요. 안동시나 예천이나 요는 맨 올챙이 가볼 때 바글바글 짓고 농촌은 싹 닫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농민을 위한 게 아니다. 지방 소멸을 위해서 방지하는 지방 소멸 방지법으로 생각하고 너 정치권에 움직여라. 농민은 어차피 다 떠나버렸다. 이제는 몇 놈 안 남았으니까. 다 떠나버렸어. 이미 그 사람을 남아있는 거 맺는 거 붙는 것보다 도시민 전체를 지방자치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각하라. 그래 설득을 하니까 공산주의니 빨개이니
사회주의 놈도 입이 다 닫읍디다. 그래서 내가 이걸 왜 했냐. 마강수 교수가 이거 지방소멸에 대한 마강래 교수인가 그렇게 그분이 내가 개인적으로 좀 전화도 해보고 저서를 내가 몇 번 봤어요. 그래서 그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아스리 농민수당 주장하는 것보다 도시민을 설득하는 게 더 쉬울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참 문제가 있는 게 또 문제가 우리끼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공간에 상당히 많이 돌아다녔어요. 미친놈 같이. 그래도 이걸 얻어먹어도 돼. 우리는 어차피 죽을 때가 왔으니까 아직 각오했어요. 말아 뒤져도 괜찮고 한 80km 더 가니까. 그래서 이제 하니까 뭐라 그러냐 하면은 농민들이 그러면 주면은 임차농은 어디 하나 이거야. 여 옷에 나온 데 보면 임차농은 또 안 되거든. 농민수당이야. 행정기관에 행정적으로 농민이 이제 확인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분이 보니까 또 나오는 게. 임차농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기보다는. 육상농도 그러니까 농업 경영체 지금 최근에 예. 하는 게 그 경력체가 등록이 안 됩니다. 농지원부가 없는데 뭐 안 되니까 안 농업하고 쓰니까. 관계없이 예. 농지가 없어도 실제 농업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거는 각 지방마다 이거 하는 건 다를 겁니다. 어떤 데는 보면 농지원부가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있고 나오는 거 공간에 보고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렇게 된 지방자치제에 준다 그러면은 좋은 일이고 농지원부가 없는 사람이 저희 같은 동네 제가 장목반장을 15년 했는데 농지원부를 주면 뭐 혜택을 준다 그래가지고 농지원부를 가져올 건데 우리가 해보니까 26명 중에 15명밖에 농지원부가 없어요. 참 심각합니다. 우리가 농민이 가 있는 경지 면적이 평균 1,330평인가 그래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그 소농들이 진짜 소농들이 피땀 흘려 하는 그 사람들 우리는 한국 농촌을 지킨 거예요. 예농들은 그 사람들을 어디 살았든 간에 그거는 뭐 개인적인 사유고 소농이 농업을 우리 한국 농업을 지켜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배대가 지금 안 된다는 겁니다. 그가 극단적인 한 예를 보래요. 지금 농민수는 찬물에 넣어줘도 자꾸 죽는데 농협에 회원 가입수는 자꾸 늡니다. 전부 이 엉터리 농민이에요. 이걸 알고도 농수산부에서 가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부는 뭐 농업 정책을 좀 바꾼다거든 바꾸기는 뭐 옛날보다 그님이나 똑같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올해도 지금 지나간 12월 달에 농민 권력 선언 유엔에 됐습니다. 우리 한국 정부에서는 그 기권을 했어요. 이래가지고도 이 농민을 위한 정부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한평생 싸워가면서 만들어놓은 정부라고 봐요. 그래도. 근데 이 정부가 농민을 배신하는 것 같아요. 왜 또 지금 말하는 거는 안동시를 얘기를 해봅시다. 농업 예산이 원래 우리가 60만 원을 기준으로 하니까 한 85억 정도 하면은 농민수당이 돌아가요. 그런데 이걸 정부 예산, 농업 예산 중에서도 한 7%밖에 안 돼요. 익히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거는 지방자치제의 예산이에요. 중앙정부에서 관여할 수 없는 거 이망춘도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간섭한다 그러면 이 정부는 전혀 권위적인 정부가 더 하는 거 아닙니까? 지방정부도 가지고 농민들이 마음대로 지방정부에서 못 쓰게 한다 그러면은 통제를 한다 그러면은 그건 이거 참말 우리 농민운동으로서 하도해야 할 정부입니다. 그러면 지방정부의 농민 예산은 농민들이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지방의 것까지 또 건드리냐 말이에요. 질문을 좀 요지를 좀 짧게 해서 질문. 예, 됐습니다. 지방 정부 예산만 가지고 농민수당을 하는 것에 대해서 중앙 정부가 간섭한다라고 하신 것은 오해이실 거예요. 봉화군 같은 경우에도 봉화군 순수 예산으로 30억 추진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담당하시는 분이나 그 시장님이 핑계로 아마 중앙을 댄 것 같아요. 그 시예산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농민수당 사업을 중앙정부가 전혀 간섭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좀 오해를 풀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농정이 앞에 이게 하길래 중앙정부에서 예. 그거는 지방 정부에서 농가 기본소득 제도를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매칭을 해줘라 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농가당 60만 원, 연 85억 예산을 안동시에서 잡으면 중앙정부에서 200억, 도에서 100억, 그리고 더 얹어 줄 때 지방정부에서 농가수당 제도 도입이 좀 활성화될 것이다. 그리고 의미 있는 금액이 농민에 돌아갈 것이다. 이 말씀드립니다. 절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정부의 금액 예산을 간섭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농정이 이전 정부랑 다를 것 없다라는 사실 비판은 저희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지역에 돌아가면 직 때문에 그러는지 동네 북입니다. 사실 술자리 가면 이거 도대체 뭐 하냐 이제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법적 뒷받침이 되다 보니까 이제 뒤늦게 겨우 이제 농특위 구성안이 작년 12월 달 통과가 되고 올해 4월 중으로 농특위가 이제 발표를 할 겁니다. 거기 중심으로 농민의 삶 중심에 경쟁의 중심이 아니고 농민의 삶 중심에 문재인 정부의 농정이 드디어 선보일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문재인 정부가 문을 닫을 때까지 농정에서 변화가 없다 그러면 제가 선배님 찾아가서 선배님한테 조인트하서 까이겠습니다. 그래서 책임지고 저가 할 수 있는 바들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지자체마다 이제 선실성 그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 통제 할 수 있는 기재는 있습니다. 이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심의회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옛날 서울시에서 청년수당 한다고 할 때 거기서 이렇게 견제가 들어가지고 그 뭐 싸움하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농민수당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보건복지의 어떤 선실성 그런 성격이 있어서 거기서 심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지자체 해남, 한평, 화순. 그래서 해남은 심의와 상관없이 심의는 받겠지만 상관없이 자기는 추진한다 이렇게 했고요. 화순과 한평은 심의를 받고 그 결정에 따라서 하겠다는데 화순도 월 10만 원, 그 한평도 월 10만 원인데 농어가 수당을 해서 월 10만 원 이렇게 해서 규모가 좀 큰데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 저희가 회의 결론은 이게 이제 하여튼 그 선심성이 아니라 절대 아니고 두 번째는 이게 농정 예산이다. 이건 농민들한테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의 정책과는 좀 이렇게 동떨어져 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간섭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뭐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아마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났지만 그게 나오면 지자체에서도 좀 자유롭게 이렇게 실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날 것 같습니다. 기초지자체 그리고 중앙정부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광역지자체가 이런 말씀해 주시면서 지방정부가 주도가 되는 국민기본소득세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는 공익형 직불세 궁극적으로 둘 다 받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맞죠?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보장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농민수당이 되었던 농민 기본소득제가 되었던 아니면 공익형 직불제가 되었던 지금보다는 농민들의 기본적 가치를 더 보장해주는 이런 식으로 가자는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걸 조금 더 구현하자면 지방 소멸 방지, 농촌 소멸 방지를 위해서 아까 박경천 박사님께서 제시를 하셨습니다. 실행 방법에서 농촌 주민 단위의 기본소득제 제시했습니다. 농촌에 살고 계시면 또 소득을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수당을 드린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주제를 바꿔서 시간이 자꾸 흐르니까 좀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서 좀 관련해서 좀 질의도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업비 보조금 사업도 하고 농민수당도 실시를 하는지 어떻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누가 대답해 주시면. 네. 농업 보조금 수혜 대상들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합니다. 관변 농민 단체 중심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방안을 제시한 거는 농업 예산 줄이지 말고 타 보조 사업 일단 전용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별도의 예산을 수립해서 농민수당제를 시작을 하자.
그리고 그거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모아서 차츰 보조 사업 일몰제를 도입해서 보조 사업을 줄여 나가면서 농림수당의 예산을 늘려 나가는 그런 이제 방법론을 갖자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그렇다면 네. 봉합국민회에서는 네. 국민들의 그 방금 말씀하신 제안하신 예. 그거에 관해서 얼마나 동의를 하는지 예. 그리고 국민들이 얼마나 지지가 있는지 그 얼마만큼의 지지가 예. 그 행정에 군수에게 전달이 되었는지 전달이 되었을 때 군수의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그거 뭐 수치화해서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냥 감성적인 제가 판단을 말씀드리면 솔직히 그 관변농업인 극소수 빼고 전 국민 대부분이 찬성을 한다. 전 농민이. 그런데 일부 이제 상인들이라든지 일부의 반발이 있다. 그래서 그걸 아까 이야기했던 지역 뭐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역 중소 상가들조차도 혜택을 보게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민의 지지에는 나는 문제가 없다, 충분하다. 문제는 교수님이 기가 작은지 잘 이렇게 그 주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네. 구체적으로 정확하진 않겠지만 네. 대략적으로 네. 봉화군의 국민 그 농업인구가 얼마 몇 퍼센트 정도 되는데 그 농업인 국민들의 어느 정도의 퍼센트가 찬성을 한다. 요 정도까지 말씀. 네, 그건 뭐 조사해봤으면 모르는데 네. 봉화에 6천 농가 정도 농가 등록 농가가 6천 농가 정도 되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로 따진다면 9천 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는 3만 2천인데 그 2천이라는 게 뭐 군대가 있고 학교가 있고 빼고 나면 한 4만 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가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중소 가게들부터 그다음에 이제 면 단위, 그러니까 면 단위의 그 상가는 농민들이 살려주는 거기 때문에 농민들이 수당받는 것에 대해서 큰 반발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나는 뭐 진짜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내를 만나서 아니면 내가 이야기할 때 야 정신나는 소리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사실 거의 없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봉화군 농민에서는 그걸 조금 더 수치화하려고 여론조사나 이걸 하려는 계획은 없나요? 그 여론조사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고요. 그 민주당 당원 한 분이 개인적으로 그 설문지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지역구 상가에 다니면서 여론조사를 하기보다는 일종의 홍보 작업을 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뭐 저희들 그렇게 할 계획은 없고요. 이게 지금 봉화군 같은 경우에 이게 정책 사업에서 지금 투쟁 사업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군수님 길을 닦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각 명단에 쉽게 읍면동을 다니면서 농민수당 면민 토론회를 접촉하면서 좀 이렇게 군수님 압박할 뭐 그런 이제 안도 지금 저희들 가지고 논의 중에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설문은 저희들이 뭐 해본 적이 없는 그 툴이라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되나요? 예. 그러면 봉화군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안동 농민회는 예. 지금 고민이 깊다고 하시고 예. 다른 곳에도 이렇게 포항 같은 경우에도 농민회 전농에서 농민수당제에 관해서 이제 공론화를 시키기 시작하는데 그걸 좀 더 조직적으로 조금 더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는지요? 예, 이제 뭐 도상의 계획인데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경북의 농업인 단체가 많지만은 유일하게 경북도연맹에서 올해 주력 사업으로 농민수당제 관철을 이제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더불어민주당 경북농업위원장인 제가 또 한쪽으로 농민수당제를 올해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각 시군 순회 토론회를 도내에 민주당 한 축, 그다음에 전동도연맹 한 축 이렇게 해나가면서 전체적인 어떤 뭐 세부 사항들에 대한 공통된 합의안들도 만들고 그다음에 각 지자체에서 관찰하는 방식들, 그다음에 더불어 가지고 각 지자체 출신의 도의원들을 좀 압박해서 이 조례를 좀 준비시키는 데까지 올해 3목표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여성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천에 우리 자매한 기초자치단체가 일하기는 좀 벅차더라고요. 벅차고 기존에 일을 갖고 있는데 담당자 한 사람 지정해놓고 일을 하라니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연말에는 저들 딴 일 때문에 바쁘고 하다가 좀 시간을 좀 지체했는데, 그래서 김태수 국장님은 거기서 아까 좀 거버넌스의 얘기도 하고 우리가 모르는 걸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그 배울 시간도 없었고 해서 저는 오늘 이게 열린다는 얘기 듣고 여기 오면 많이 건져가겠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박경철 박사님 얘기 듣고 좀 기가 좀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아까 안동에서 오신 농민회원분께서 하신 농업인에 그거는 농업경제 등록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저들도 그 첫째 조례에 담으려고 하는 게 그게 지금 최고 급선무고 거기에는 뭐 농업인의 정의부터 농업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 또 어떻게 주는지 신청받을 때 금방 들어와서 농업경제 등록하고 주면은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1년 전부터 해야 되느냐 아니면 2년, 3년 전부터 해야 되느냐. 지급 방법은 또 균등하게 하느냐 차등하느냐 또 대상은 또 어떻게 하냐 이걸 고민은 저들은 많았는데 아직 소통이 없어서 그런 그게 있었는데 앞으로 더 소통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박경철 박사님께 여쭙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 인가를 받으라 이랬는데 그걸 꼭 다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딴 자치단체에 받는 거 보고 그냥 해도 되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만하면 돼요. 일 붙여버리면 돼요. 일 붙여. 저들은 사실은 지금 돌아오는 추경이나 의회 이럴 때 예산까지 조례까지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확보를 해서 주려고 하고 있지 지금 달라고 막 주민들이 그렇게 하는 건 시기나 하면 지날 거예요. 자기들이 여기서 제동 걸면 자기들 말로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 이러다가 농민들이 삽들고 오면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냐. 그만큼 이제 농촌에서는 절박한 문제고 이것을 자기들이 보건복지부 영역에서 그러니까 이게 형식들이 거의 직불제, 그러니까 대상도 직불제 대상, 방식 뭐 이런 농정의 틀 속에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건복지부에서 크게 관여할 바는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을 했어요. 그거를 받는 게 아니고 돈 많은 걸 해봐라 우리 교부세 그만큼 깎아주지 무슨 농담도 그렇다는 얘기가 들고요. 예, 그 교부세는 뭐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거는 아니니까요. 하여튼 이건 농민들이 아래서부터의 어떤 요구이기 때문에 크게 보건복지부에서 관여할 바는 다만 이제 이게 너무 이제 과도하게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어떤 적절한 장치는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수준에서나 상황에서는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심의사항이 아니라 그냥 협의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뭐 못하게 한다 뭐 이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협의를 요청하면 협의만 해주면 그냥 참고 의견 정도 듣는 거지 반대하고 못하게 하고 그런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 대성 가게 안정제 선생님 경영 안정 자금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해당분이 지금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빨리 하고 있습니다.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상반기 하반기 상품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60만 원. 근데 지금 문제가 또 있습니다. 여기는 상반기 지금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상품권 발행 예산이 10억입니다. 9억 7,600만 원이 정확하게.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단말기부터 시스템, 전산 시스템, 그리고 상품권 만드는 제작하는 비용까지. 이런 또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거는 지금 잘 모르고 계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무작정 그냥 농민수당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원 대상자 농민분들한테 또 의무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보조금, 부정수급 금지, 그리고 가출증 예방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농지나 산지 훼손 금지, 친환경 농업 실현, 영농 폐기물 처리까지, 영농 폐기물 처리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지금 의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바대업으로 농민수당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젊은 청년들이 요즘 친노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장로, 그리고 후계 행동인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농민과 농업에 대한 개념도 시대 변화에 맞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또 느껴집니다. 농민들이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우리 경북도당과 농업인위원회, 농민 사회가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과 농촌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에 더더한 노력, 저 김준절도 항상 함께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기회에 다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